QCSG 소프트웨어 스터디고, 이번 주제는 BQP 컴플리트로 하려고 해요. 해서 이제 목차는 이렇게 잡았는데,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학과가 아니고 컴퓨터 공학과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저희 스터디원 분들이 또 물리학과 분들도 많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먼저 계산 이론적인 그러한 클래시컬한 계산 이론의 그 토대를 먼저 좀 살펴보고, 이제 BQP가 뭔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BQP 컴플리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 음. 제가 이 주제를 고른 거는 양자 컴퓨터의 진정한 그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뭔지 궁금해서였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진정한 컴퓨팅 파워는 어디까지인가? 이게 궁금해서 이쪽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한 지 2달, 3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계산 이론, 고전 계산 이론 먼저 공부하고, 지금 양자 계산 이론 쪽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통신 이론 같은 데에서는 저희가 밴드위스가 주어져 있고, 시그널과 노이즈의 그 파워 레시오가 주어져 있으면, 저희가 보낼 수 있는 이론적인 그 최적의 그 BPS, 정보 전송 속도, 비트 per second가 이론적으로 딱 클로즈 폼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그 컴퓨테이셔널 파워의 한계를 딱 주어주는 그러한 비슷한 무언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해서 시작을 했고, 그것과 관련된 게 오늘 발표할 BQP 컴플리트입니다. 그 BQP 컴플리트라는 게 양자 컴퓨터로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BQP, 퀀텀 컴퓨터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고전적인 계산 이론들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튜링 머신과 컴플렉스 시오리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Deterministic Finite Automat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토마타는 계산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Q1 스테이트, Q2 스테이트, Q3 스테이트가 있고, 지금 굵은색 화살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나하나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010이라는 입력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 검은색 화살표가 있는 이 Q1에서 시작해서 0 해서 Q1으로 가고, 1 해서 Q2로 가고, 다시 0 해서 Q1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Q1으로 도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011을 해보겠습니다. 011을 하면 Q1에서 시작해서 다시 Q1, 그 다음에 Q2, Q3 해서 Q3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Q1, Q2, Q3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화살표 위에다가 숫자나 기호 써져 있는 거를 트랜지션, 이제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굵은 화살표가 있는 것을 start state, 그 다음에 동그라미 2개가 있는 것을 accept st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입력을 받았을 때 최종적인 스테이트가 이 accept state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것은 accept을 하는 그러한 그 문자열이 되고, 그러니까 0101 그런 문자열이 되고, 만약에 이 동그라미 2개가 겹쳐져 있지 않은 다른 Q1과 Q2 같은 스테이트에서 끝나게 된다 하면 리젝트하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그것을 이제 Deterministic Finite Automata라고 부릅니다. 왜 finite냐면 이 스테이트 개수가 finite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input도 finite string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0, 1, 0, 0, 1이 들어온다 하면 0, 1, 0, 0,
1 해서 Q2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젝을 하는 거죠. 그 Q3의 그 accept state에 도착을 하지 못했으니까. 반대로 이제 두 번째 예시인 01001을 해보면 010 아이고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똑같이 했는데 아마 01011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뒤에서 두 번째 걸 1로 하면 01011 해서 Q3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accept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accept하는 문자열과 reject하는 문자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빠르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럼 이런 accept된 그러한 서브스트링의 특징들을 보면 이러한 파이널 오토마타는 11이라는 서브스트링만 포함하게 되면 전부 다 accept하게 된다는 것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1이 두 개 연속으로 있는 그러한 것이 그 스트링 중에서 있다면 이제 accept을 하게 되고요. 그런 accept하는 문자들의 집합을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것을 이러한 파이널 오토마타 M1의 랭귀지다 라고 말을 하고요. 혹은 M1은 A를 인식한다, recognize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이널 오토마타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오토마타를 좀 더 형식적으로 포멀하게 쓰면 다음과 같이 5개의 튜플로 표현이 되는데 이 Q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들의 집합을 의미하고 이 시그마는 알파벳 기호들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봤던 0과 1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인풋으로 어떤 게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걸 의미하는 거고 다음에 델타는 트랜지션 지금 현재 스테이트에서 현재 입력이 어떤 건지를 받아서 다음 스테이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게 트랜지션 펑션이고 그 다음에 Q0는 이제 start state를 의미하고 F는 set state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가 파이널 오토마타를 이루는 5개의 튜플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런 파이널 오토마타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Q는 Q1, Q2, Q3고 들어올 수 있는 알파벳은 0 또는 1이고 accept state는 Q3고 그 다음에 이 transition 전이 함수라고도 한국말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Q1 상태에서는 0을 입력받으면 Q1이 되고 Q1 상태에서 1을 입력받으면 Q2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이널 오토마타입니다. 이런 계산 기계가 있을 때 이번에는 non-deterministic 파이널 오토마타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파이널 오토마타와 여기서 봤던 non-deterministic 파이널 오토마타가 나중에 이제 P와 NP랑 관련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입력을 받았을 때 가능한 경로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ultiple paths possible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입실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도 입실론이 있죠. 이 입실론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풋을 받지 않아도 그 공짜로 갈 수 있는 트랜지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따 예시를 볼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Q1에서 A라는 입력을 받으면 다시 Q1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Q2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즉 결정되어 있지 않은, 즉 non-deterministic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무수한 경로들 중에서 단 하나의 경로라도 이러한 accept state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문자열은 accept 한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어떤 문자열에 대해서 모든 경로가 accept state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면 그 친구는 reject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accept state에 도착하면 accept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아래 example들은 전부 다 accept 되는 것들의 예시입니다. 이 A, B를 보시면 여기서 시작해서 A,
만약에 논디터미니스틱하게 B 이렇게 갔다면 실패겠죠. 혹은 A하고 B 하면 이제 갈 곳 없어서 또 사라지고, 다음에 A, B 해서 여기서 멈추면 리젝인데, A, B를 타고 요 입실론은 공짜라고 했죠. 그래서 공짜로 이걸 타고 가면 이제 어셉이 되는 거죠. 따라서 A, B는 어셉으로 가는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A, B, 그 다음 공짜 입실론 타고 어셉으로 도착하는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A, B라는 그 문자열은 저희가 어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BA도 A, B, A라는 경로가 있죠. 그 다음에 AA는 리젝 되네요. 리젝 되네요. 제가 리젝 되는 예시도 넣어놨었나 봅니다. AA는 보시면 여기서 출발을 Q2로 갔으면 또다시 A로 갈 데가 없으니까 얘는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none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로 A로 갔다가 또 A로 가게 되면 Q2에서 멈추죠. 그러니까 모든 경로가 요 Q4로 못 가게 되는 겁니다. accept state로 못 가기 때문에 reject 되는 겁니다. 요 AA 같은 경우는 reject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B를 보시면 A, B, A, B 하고 공짜 입실론 타가지고 accept로 도착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B도 accept을 한다. 그래서 AB accept, ABA accept, AA reject, ABAB accept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non-determinism을 생각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이 계산적으로는 스레드를 계속 패러렐하게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스레드를 나눠서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스레드들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하나 이상이 accept state에 도착을 하면 그 문자열은 그 스트링은 accept된 문자열이다. 그 문자열은 랭귀지 안에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다음 mathematical 한 관점으로 말을 하면 이제 브랜치를 계속 나누는 거죠. 브랜치를 나누다가 그 브랜치 마지막에 립 중에서 하나가 accept state가 된다면 하나 이상이 accept state가 된다면 그것을 이제 accept하는 그러한 스트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하기 저는 편했는데 그냥 마법과도 같이 수많은 경로 중에서 accept되는 스테이트를 찾아가는 겁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즉 machine always makes the right guess that leads to accepting if possible 그러니까 가는 경로가 있다면 항상 그 경로를 찾아가서 accept을 시켜버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AB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A, B 하면 이제 갈 길 실패하는 건데 마법과도 같이 우리가 A, B, 입실론 이거를 알아서 잘 guess를 잘 해준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달할 수 있다면 무조건 도달하도록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도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를 볼 수 있는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채팅이나 마이크로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도 이제 똑같이 이 5개의 튜플로 표현이 됩니다. 표현이 되는데 Q는 똑같이 이제 달라진 건 이 델타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거 스테이트들의 집합 이거는 input string으로 뭐가 들어올 수 있는지의 집합 아까 요거가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A와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Q0는 start state, F는 accept state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델타가 트랜지션 펑션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현재 스테이트에서 현재 입력 여기 입실론은 입실론도 포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예시를 보시면 A, B 입실론이 요 시그마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와 입력된 인풋 문자를 보고 나서 다음 스테이트로 가겠다는 건데 이건 이제 파워셋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멱집합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요 Q들의 부분 집합이 이제 치역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Q1에서 A를 받았으면 그 Q1과 Q2, Q1과 혹은 Q2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Q1에서 만약에 B를 받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Q1에서는 B를 받으면 뭐 이제 무조건 리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튜링 머신. 아마 튜링 머신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못 들어보셔도 괜찮고 이거는 그 앞에서 봤던 파이널 오토마타 그 non deterministic 말고 deterministic 저희 경로가 딱 하나씩으로만 정해진 그러한 deterministic finite 오토마타가 여기 있고 그 finite 컨트롤러 있고 그다음에 입력이 여기 쭉 들어오는 겁니다. 입력이 A, B, A, B, B 이렇게 들어왔네요. 근데 이 경우에는 튜링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가 요거 테이프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아까는 그냥 반응하기만 했었는데 오토마타 같은 경우는 그 입력이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스테이트를 바꾸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 테이프에 읽거나 쓸 수 있고 이 헤드도 왼쪽 오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는 그 오른쪽 방향으로 무한대로 길다고 그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풋의 마지막에는 이런 스페이스, 그 비어있는 그런 심볼들이 쭉 차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입력 끝에서만 어셉하거나 리젝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어셉하거나 리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파이널 오토마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튜링 머신이 아니라 앞에서 봤던 파이널 오토마타 같은 경우에는 요 AK, BK, CK라는 문자를 인식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A가 예를 들 밑에 보시면 A가 4개, B가 4개, C가 4개 이런 식으로 A, B, C가 같은 개수로 A, B, C 순서대로 있는 것들만 어셉하게 하는 그러한 파이널 오토마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튜링 머신은 존재해요. 왜냐하면 튜링 머신은 현재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튜링 머신이 현재 컴퓨터의 이론적인 배경이니까요. 그래서 튜링 머신은 이러한 것들만 이제 어셉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쭉 스캔한 다음에 A 하나 지우고 그 다음에 쭉 헤드를 움직여서 B 하나 지우고 그 다음에 C 하나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A 하나 지우고 B 하나 지우고 C 하나 지우고 해서 마지막 A 지우고 마지막 B 지우고 마지막 C 지우고 다시 A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미 다 지웠고 B도 봤더니 다 지웠고 C도 봤더니 다 지웠다 하면 모두 개수가 똑같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알고리즘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튜링 머신은 7개의 튜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Q는 그 스테이트들, 그 여기 파이널 컨트롤에 있는 그런 스테이트들의 집합이고, 이 시그마는 그 인풋, 그 시그널, 인풋 스트링의 요소들, 앞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감마는 요 시그마의 그 블랭크 표현 있잖아요. 요거를 포함한 거. 요거를 포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델타는 똑같이 이제 트랜지션인데, 그러니까 현재 상태, 그 다음에 현재 헤드가 향해서 테이프에 쓰여져 있는 그 문자, 그 다음에 그걸 읽고 나서 다음 상태가 결정되고, 거기 그 테이프에 쓸 문자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건 읽은 문자고, 이건 쓰는 문자입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선택을 한다. 이게 트랜지션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Q0, Qaccept, Qreject는 말 그대로 Q0는 start state, Qaccept은 accept 하는 state, Qreject은 reject 하는 stat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hurch Turing Thesis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튜링 머신을 처음 제시했을 때조차 그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논리적인 순서로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포멀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했는데 어, 그거를 포멀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해준 게 튜링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문제를 푸는 논리적인 순서와 방법을 의미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튜링 머신이라는 좀 더 포멀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 이꼴 튜링 머신이다. 이렇게 한 거고, 즉 아까 봤듯이 A와 B와 C가 서로 같은 개수가 있고 순서대로 와 있도록 하는 그런 튜링 머신을 만들어줘 한 거는 이러한 이제 문자들만 어셉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짜줘 라는 거랑 이제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튜링 머신에 대해서는 요거 7개 투표를 일일이 다 지정할 필요 없이 그냥 잉글리시나 일반적인 그 자연어, 뭐 한국어든지 어떠한 자연어로서 알고리즘을 기술해도 됩니다. 튜링 머신은 알고리즘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와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 타임 컴플렉시티는 어떠한 튜링 머신이 인풋 사이즈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 따라서 이제 단계를 나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입력 사이즈에 폴리노미얼한 시간만큼 걸리냐, 얘는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폴리노미얼한 타임이 걸리냐, 이제 뭐 coMP는 MP와 complete한 거고, 그 다음 이제 PP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deterministic Turing machine을 풀었을 때 exponential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의 집합,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튜링 머신의 테이프, 어떠한 그 랭귀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테이프를 얼마나 쓰냐, 얼마나 최소 얼마가 필요하냐 해가지고 입력 사이즈에 로그만큼만 취한 그 그 테이프 사이즈만 사용해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해당되는 랭귀지는 인식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한 그러한 테이프 길이는 필요하다. 익스포넨셜하게 많은 그런 테이프 길이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문제들의 집합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관계도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근데 재밌는 게 이 P라는 것과,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뭐 NC가 P를 포함하고 P가 NC를 포함하고 BPP가 P를 포함하고 MP가 P를 포함하고 뭐 멀린 얼서가 MP를 포함하고 PP가 MA를 포함하고 이런 것들인데, 재밌는 게 요 각자 다 포함하는 관계인데 P랑 P 스페이스가 같은지 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P가 P 스페이스의 proper subset인지, 그러니까 진 부분 집합인지 아니면 같은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가 P 스페이스보다 같은지 작은지를 모른다는 거죠. 얘가 분명 작은 거긴 한데, 만약에 P랑 P 스페이스랑 같다면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은 거가 되겠죠.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만, 이제, 증명이 안 된 거니까, 함부로 말은 할 수 없죠. 아마 근데 P랑 P 스페이스는 다를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믿습니다. 같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다르다는 걸 증명을 못해서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 P와 MP가 같은지 다른지를 모른다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PNP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P와 NP에 대해서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P와 NP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참고로 이 P와 NP가 P를 포함한다는 건 아는데, P가 NP보다 크지는 않다는 건 아는데, P가 NP보다 작은지, 혹은 둘이 같은지를 모르거든요. 그걸 만약에 증명을 하신다면, 뭐 무조건 튜링상을 받지 않을까
라고 모두들 얘기를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P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P라는 것은 어떠한 Deterministic Turing Machine이 먼저 이 타임 tn부터 볼게요. 타임 tn이라는 거는 어떤 Deterministic Turing Machine이 tn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비례해서 그것보다 적은 시간이 걸려도 괜찮고요. tn이라는 시간에 비례해서 이 b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 b라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 그런 랭귀지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 타임 tn이라는 건요. 그럼 이 p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많이들 말하는 p라는 거는 다항식이죠. 이거는 그 입력 사이즈가 n이거든요. 입력 사이즈가 n일 때 n의 k제곱이면 그 입력 사이즈에 대한 다항식 꼴들. 그러니까 뭐 차수는 얼마가 되든 상관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 합집합 표현이니까. 즉 입력 사이즈에 대해서 다항 함수 시간만큼 걸려서 풀 수 있는 랭귀지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살짝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다음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랭귀지들의 집합이고요. 그래서 그 예시를 봐볼게요. 이 P 문제의 예시 중에서 하나가 패스라는 랭귀지들인데, 이 랭귀지는 뭐냐면 G는 어떠한 directed graph, 그러니까 화살표가 있는 그런 그래프고요. 엣지들의 화살표가 있는. 그 다음에 시작점이 S고 끝점이 T라고 했을 때 이 S점부터 T점까지 갈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냐에 대한 그 존재하는 것들, 이 G, 그래프, 시작점, 끝점 존재하는 것들만 이제 인식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랭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P에 속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알고리즘을 보면 먼저 S를 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S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마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마킹이 안 될 때까지 반복을 하래요. 뭘 반복을 하냐면 지금 마킹되어 있는 노드들을 중에서 이 X에 대해서 이 X, Y 엣지가 존재하는 모든 Y에 다 칠을 하래요. 즉 현재 마킹되어 있는 것에서 이제 다이렉트 뻗어나가는 것들의 요 엣지들을 칠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다음 단계는 요거 두 개가 채워져야겠죠. 채워지고 그 다음 단계 이터레이션 한 번 더 돌면 요것들이 이제 채워지게 될 거고 해서 쭉쭉쭉 다 채워져 나가다 보다가 이제 더 이상 채울 게 없을 때 과연 T라는 애가 채워져 있는지 안 채워져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T가 마킹이 되어 있다면 어셉을 하고 S부터 T까지 가는 길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거고 만약에 T가 마킹이 되어 있지 않다면 리젝을 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가는 패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 이거를 분석을 해보시면, 이것들이 반복문이잖아요. 보시면, 이거는 최대 n번 이터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하나씩 칠한다고 했을 때 총, 이게 노드 개수가 n개라고 하면, 최대 n번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재 마킹되어 있는 노드는 n개보다는 적거나 같겠죠. 총 노드 개수가 n개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엣지들의 개수인데 그 n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면 n 그 컨비네이션이잖아요. nc2 그런 거라서 그건 n 제곱에 비례하죠. 어쨌든 그것보다는 적다.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n 4제곱이 나오죠. 이거 되게 대충인 알고리즘인데도 어쨌든 n 4제곱 즉 입력 사이즈 n에 대해서 폴리노미얼한 시간만큼만 걸리니까 그것보다는 적거나 같게 걸리니까 얘는 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패스라는 랭귀지는 P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P를 볼게요. NP는 제가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타는 말씀드렸는데 이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은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타에서 그냥 테이프가 생긴 겁니다. 테이프가 생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계속 뻗어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정해져 있지가 않으니까. 그런 걸 이제 NTM,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이라고 부르는데,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이 tn만큼 시간이 걸렸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NTM, 그 Non-Deterministic은 계속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가능한 모든 경로가, 가장 긴 경로가 tn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즉, 모든 브랜치들이, 모든 가능한 경로가 tn 스텝 내에 끝난다는 거죠. 헐팅을 한다는 거고, 저희는 헐팅 하지 않는 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컴퓨터빌리티 시오리라고 옛날에 이제 1930년대, 50년대에 연구되던 주제인데, 그거는 이제 다루지 않고, 일단 모든 랭귀지는 홀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셉 되거나 리젝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홀트를 해서, 멈춰가지고. 네, 어쨌든. 그래서 n 타임 tn.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까 타임 tn은 그거였죠. 그, deterministic turing machine이 tn에 비례하는 시간 내로 이제 끝냈을 때. 그럼 n 타임은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이 tn 만에 끝냈을 때. 그 시간에 풀 수 있는 랭귀지, 풀 수 있는 문제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들의 집합. 그래서 이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이 runs time 이 tn에 비례하는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브랜치가 이제 tn에서 스텝 만에 끝난다. 한 거고 이제 np는 뭐냐면 요거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이 당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것들의 집합인 겁니다. 그래서 non-deterministic polynomial time decidable language라고 부르고 혹은 이제 또 다른 그 특성으로는 이제 non-deterministic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deterministic turing machine으로 쉽게 verifiable 가능한 problems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모든 브랜치들이 tn 스텝 안에 멈췄을 때 이제 계속 브랜치가 나눠지는 거죠. non-deterministic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걸린 게 이제 tn 스텝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tn 스텝 안에 요 스트링을 다 읽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NP 클래스의 예시로는 해밀토니안 패스가 있습니다. 해밀토니안 패스가 있고 이거는 뭐냐면 아까 패스랑은 다르게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시작점과 끝점이 주어져 있으면 모든 노드를 다 한 번씩만 거쳐서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갈 수가 있냐에 대한 문제고 그게 가능한 것들만 이제 이렇게 랭귀지로 넣어놓은 거고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NP, 그러니까 non-deterministic이 필요해야 polynomial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로를 동시에 판단해서 해야지만 이제 polynomial하게 할 수 있고 물론 P와 NP가 같은지 다른지 모르니까 혹시나 이게 만약에 P라는 걸 증명하게 되면 그건 뭐 튜링상 받는 거겠죠. 그러고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 패스 푸는 게 왜 NP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G라는 Directed Graph가 M개, 요 스몰 M개의 노드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non-deterministically 아까 그 마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가 막히게 딱 잘 찾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V1, V2, Vm을 다 총 M개니까 M개의 노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 M개의 노드를 순서대로 뭔가 non-deterministically하게 magical하게 잘 골랐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V1은 시작점을 골랐고 VM은 끝점을 골랐어요. 그리고 VI와 VI 플러스 1이 전부 다 존재하는 엣지들이고 VI는 반복되는 게 없는 거를 기가 막히게 잘 골랐다면 어셉하는 거고 그러한 매직의 힘을 빌려서도 그러니까 모든 경로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면 이제 페일을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non-deterministically하게 포리노미얼한 시간이 걸리겠죠. 요걸 이제 V1부터 Vm까지 나열하는 데는 그 m에 비례하는 시간만큼 걸릴 테니까, 네. 각각 하나하나의 경로는 m에 비례하는 그 m의 포리노미얼한 그 시간만큼 걸리겠죠. 그래서 얘가 MP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MP와 P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MP는 이제 verify를 빨리 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난 P는 이 어떤 스트링이 이 랭귀지에 포함이 되는지 이거 자체를 빨리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현재 컴퓨터 그 deterministic turing machine 딱 입력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출력이 하나하나씩 그 상태가 한번 딱 하나만 지정해서 바뀌는 그런 걸로도 이제 폴리노미얼한 시간만큼만 걸린다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고 이론상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verify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아까 해머토니안 패스 같은 경우 중에서 이 V1부터 Vm까지를 어떠한 신이 존재해서 만약에 이게 해머토니안 패스가 존재하는 그래프였다면 신이 존재해가지고 저한테 힌트를 딱 주는 겁니다. V1부터 Vm까지 한번 이걸로 너가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너가 테스트를 해볼래? 해보면 그런 이제 힌트를 어떤 신이 저에게 주면 저는 그 힌트를 보고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검증하는 거 쉽죠? 그 V1과 V2 사이에 엣지가 존재하는가, V2부터 V3까지 엣지가 존재하는가 해서 Vm-1부터 Vm까지 엣지가 존재하는가. 다 존재하네? 그럼 이제 신께서 어떤 저에게 힌트를 줬기 때문에 검증하는 거는 M에 비례하는 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은 쉽다. MP는 검증이 쉽다. 힌트를 주게 되면 검증이 쉽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 힌트라는 거를 이제 certificate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해머토니안 패스 이러한 랭귀지에서는 이 해머토니안 패스 랭귀지에서는 해머토니안 패스 그러니까 진짜 그 모든 노드를 한 번씩 다 거쳐가는 그 패스가 certificate예요. 그게 힌트예요. 만약 그 순서를 주면 이제 검증하는 건 쉬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P와 MP가 P보다 작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MP가 P보다 작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deterministic은 non-deterministic의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non-deterministic 그 튜링 머신에서 여러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P가 되는 거잖아요. 그 deterministic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처음에 봤던 그러니까 이게 파이널 오토마타였고 딱 0, 1 하나씩만 경로가 있는 이거는 AA, non-deterministic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었는데 이걸 지워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A는 딱 하나 요것만 있게 하고 그다음 여기서 B로 가는 게 둘 다 있었으면 이거 그냥 지워버리고 뭐 A로 가는 경로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non-deterministic은 deterministic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MP가 P보다 작을지는 않겠지만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MP가 P보다 클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P와 MP가 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밀레니엄 문제고 증명하게 되면 아마 튜링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리덕션에 대한 개념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제가 BQP Complete라는 거였는데, 이제 Complete가 뭔지를 알려면 이제 Reduction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Reduction이란 거는 뭐냐면, 어떠한 한 문제를 다른 문제로 Reduction을 시킨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걸 보겠습니다. 어떠한 도시에서 여러분이 길을 찾습니다. 길을 찾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지점에서 어떠한 지점까지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B라는 문제는 뭐냐면, 그 도시의 지도를 얻어라. 이게 B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B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즉 지도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A라는 문제는 풀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더 쉬운 문제니까.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음, A를 B로 변환해서 이제 B를 해결할 능력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 지도를 구하면 이제 지도를 보고 그 길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 A라는 문제가 B라는 문제에 reduce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A라는 문제를 푸는 문제를 B라는 문제 푸는 걸로 치환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B로 reduce 시켜버린다. 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A가 B로 reduce가 된다고 하면 we can use the solution to B to solve A. 그러니까 B를 푸는 방법론을 A를 풀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어, 잠시만요. 네. 네. 그래서 A가 B로 reducible 된다는 거는 B를 푸는 것이 A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것이고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B를 풀 수 있으면 A를 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더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더 쉽진 않다는 거죠. 뭐 같은 난이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B가 더 쉽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B가 쉬운 문제라면 A는 쉬운 문제겠죠. 그리고 만약에 A가 이거 이제 대우 명제를 보면 A가 어렵다면 B도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리고 네. 요 두 번째 거를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A가 B로 리드서브를 하면 이제 B를 풀 수 있으면 A를 풀 수 있다면 만약에 A가 어렵다면 B도 어렵다. 라는 거를 이제 뒤에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PPT 페이지가 50페이지가 넘어가가지고 뒤에 무슨 내용을 했는지 살짝 가물가물하긴 한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덕션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트림 리덕션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여기서 볼 거 이제 매핑 리듀서빌리티인데, 어떠한 전체 이제 그 전체 스트링들이 있겠죠. 뭐 0101, 뭐 1010, 뭐 여러 가지 스트링들 중에서 A라는 랭귀지, 그런 스트링들의 셋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B라는 랭귀지 셋이 있을 때, 어, A 안에 있는 거는, A 안에 있는 어떤 스트링은 요 함수 F를 거치면 B 안으로 들어가고, A 바깥에 있는 거는 B 바깥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게 하는 함수 F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A가 B로 매핑 리듀서블 한다. 즉, A 안에 있는 어떤 스트링과 그 B 안에 있는 어떤 스트링이 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건 안에 있는 걸로, 밖에 있는 거는 밖에 있는 걸로 이제 딱 1대1 매칭하는 함수 F가 존재한다는 거죠. 컴퓨터블 펑션 F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매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컴퓨터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의하면 좋은데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F를 계산할 수 있는 튜링 머신이 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컴퓨터블 하다는 거는. 어쨌든 이러한 함수가 존재할 때 매핑 리듀서블 하다고 말을 하고요. 근데 이번에는 polynomial time reducible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함수 F가 polynomial한 타임 안에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 B로 이 문제를 polynomial한 시간 만에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A라는 문제를 B라는 문제로 polynomial한 시간 만에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A가 어려우면 B가 어렵고 B가 쉬우면 A가 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B가 만약에 P가 이제 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B가 P에 속한다면 A는 P에 속할 겁니다. 만약에 A가 B로 포리노미얼 리드서블 하다면 왜냐하면 아, A를 포리노미얼 시간을 들여가지고 B라는 문제로 치환을 합니다.
근데 B가 폴리노미얼 시간에 풀 수 있다고 합니다. 풀었어요. 그럼 그 결과 그대로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시간 그리고 B 자체도 폴리노미얼 시간 안에 풀 수 있기 때문에 A 또한 폴리노미얼하다. P에 속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되게 재밌는 건데 NP에 속하는 이 NP란 거예요. 전체 큰 거죠. 그 NP에 속하는 모든 문제는 이 satisfiability, set이라고 부르는 이 랭귀지로 전부 다 리듀서블해. 그러니까 NP에 속하는 모든 랭귀지들은 이 satisfiability 랭귀지로 다 polynomial time 리듀서블 하게 됩니다. 즉 모든 문제를 다음 시간 만에 이 satisfiability 문제로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건 정확히 콩라벤 시어렘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만약에 이 satisfiability 문제가 얘를 만약에 P라는 것을 밝혀낸다. 만약에 얘가 P 안에 속한다. 라는 것을 밝혀내면 이 NP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P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P와 NP가 같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거는 증명이 되지 않았고 아마 아닐 거라고 많이들 믿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속도 쫙 올리려고 하는데 질문 없으시면 이제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 것 같고 그러면 리덕션의 예시를 볼게요. 이 3 satisfiability라는 문제랑 clique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3 satisfiability 문제는 어, 어떤 이런 boolean 펑션, 이 x, y, z, u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0 또는 1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0 또는 1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거 각각 묶음이 다 3개씩만 있는 지금 요건 3개가 있고 4개가 있고 2개가 있고 이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3개씩만 있는 어, 그런 걸 이제 그러한 3CNF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얘가 결과가 1이 나오게 하는 인스턴스가 존재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Y, Z, U 이것들의 어떠한 값들 넣더라도 얘가 무조건 false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불리한 펑션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얘가 1이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이 X, Y, Z 그런 인스턴스가 존재하냐 0 또는 1들 그것들이 존재하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릭큐라는 문제는 뭐냐면 클릭큐라는 랭귀지는 뭐냐면 어떤 그래프에 K 노드 클릭큐가 존재한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K 클릭큐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3 클릭큐라는 거는 이 3개 노드가 전부 다 연결돼 있고 4 클릭큐는 4개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5 클릭큐면 이 5개가 전부 다 서로 막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fully connected 한 그러한 부분이 존재하냐 그러니까 G라는 그래프 안에서 K개 뭐 K가 4면 3 클릭큐가 존재하냐 아니면 K가 만약에 4면 4 클릭큐가 존재하냐 존재하면 이 랭귀지에 속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 3 satisfiability 문제가 이 클릭큐 문제로 되게 쉽게 치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한 3개씩 묶음이 있죠. 3개씩 묶음이 있으면 이건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거를 이러한 그래프로 변경을 하면 변경하는 건 폴리노미얼 타임 만에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클로스 개수만큼의 K로 설정하게 되면 클릭큐 문제로 변환이 폴리노미얼 타임 만에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변환한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클릭큐가 존재한다 하면 satisfiable 한 거고 만약 클릭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non-satisfiable 한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NP complete인데 이제 complete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이 4번 페이지는 정말 금방 넘어갈 거예요. 어떠한 B라는 랭귀지가 NP에 속합니다.
그리고 NP에 속하는 모든 랭귀지가 B라는 랭귀지로 polynomial time read sub을 합니다. 그럴 때 B를 NP complete라고 말을 합니다. 즉 B가 NP에 속한데 그 B로 모든 문제가 다 B로 포리노미얼한 시간 만에 변환이 될 수 있으면 걔가 이제 NP complete고, 만약 그러한 B라는 문제가 사실 P에 속했다라고 하면 이제 모든 NP 문제가 다 P 문제로 치환이 될 수 있는 거죠. 포리노미얼한 타임 만에. 그래서 P와 NP는 같게 되는 거고, 하지만 그런 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그다음 콩-레빈 시오렘은 이 satisfiability 문제가 NP complete 문제다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쿡과 레빈이 70년인가 71년에 각자의 위치에서 아마 한 분이 미국 분일 거고 한 분이 소비에트 연방 분이실 텐데, 그 두 분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 시오림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그 NP complete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NP complete 문제들을 찾기 정말 쉬워집니다. 얘는 모든 NP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얘로 이제 리듀서블을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됐지만, 폴리노미얼이 리듀서블 하다는 걸 보여줘야 됐지만, 이제 이 satisfiability 문제가 어떠한 문제로 리듀서블을 한다는 것만 보이면 이거는 NP complete가 바로 되거든요. 이게 NP인데 요거 자체가 요걸로 치환이 된다면 이 모든 NP 문제가 이걸로 치환이 되고, 그걸 다시 치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NP complete라고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차례차례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NP complete 문제, 그 랭귀지를 계속 찾아 나가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칼프라는 분이 계시는데, 칼프라는 분이 이 콩-레빈 시오림 나오고 나서 1년 뒤에 21개의 NP complete 문제들을 밝혀내서 논문을 제출하십니다. 어우, 엄청 빠르신 분이죠. 그분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그래, 아까 봤던. 네, 그래서 complete가 뭔지 봤습니다. NP complete가 뭔지 봤죠. NP complete는 NP에 속하면서 모든 NP 문제가 그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때, 폴리노미얼한 시간 안에 그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때 그 문제를 NP complete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문제라는 용어랑 랭귀지라는 용어를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 데는. 그럼 이제 BPP가 뭔지 볼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BPP가 BQP의 클래시컬 버전이거든요. 해가지고 BPP는 어떤 probabilistic tuning machine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경로가 원래 deterministic tuning machine, 저희의 컴퓨터는 어떤 스테이트로 갔을 때 어떤 입력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가 딱 결정이 되죠. 얘는 이제 코인 플립을 한다는 겁니다. 코인 플립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50대 50 확률로,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확률로 이제 경로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obabilistic tuning machine은 그 deterministic tuning machine과는 다르게 코인 플립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브랜치 B가 선택될 확률은 이 B라는 브랜치를 거칠 때 K의 코인 플립을 거쳤다면 2의 마이너스 K제곱의 확률을 갖게 되겠죠. 계속 2분의 1씩 줄어들게 될 테니까. 그리고 M이 W를 어셉하게 될 확률은 이 W에 해당하는 브랜치들 중에서 어셉되는 것들의 모든 것들의 합을 의미하겠죠. 이것들의 probability들의 합. 그래서 어떠한 입력을 주어졌고 그 입력에 따라서 기회가 계속 랜덤리스를 추가했을 때 얘를 어셉하게 될 확률은 그 해당되는 브랜치들 중에서 어셉되는 것들의 이제 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NP와 뭐가 다른지 약간 다르다는 거는 아마 느낌이 오실 텐데 어떻게 다른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고 그거를 뒤에 그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덤리스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게 어떤 스트링이 랭귀지에 속하는데 실수로 리젝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랭귀지에 속하지 않는데도
어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 오류를 저희는 입실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W라는 스트링이 A라는 랭귀지에 속하는데도 리젝을 시켜버릴 확률이 최대 입실론이고, 이제 반대로 랭귀지에 속하지 않는데도 어셉을 시킬 확률의 최대값이 입실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오류율이 입실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BPP의 정의입니다. 이 밑에 거는 이제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는데, 밑에 게 뭐냐면, 이 BPP의 정의 자체가, 포멀한 정의는 입실론이 3분의 1, 그러니까 오류율이 3분의 1이고, 이런 코인 플립, 그 랜덤리스를 추가해서 풀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랭귀지들. 다만, 포리노미얼 타임 안에.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probabilistic truth machine, 즉, 코인 플립을 하는 기계 안에다가 어떠한 랭귀지를 넣었을 때, 포리노미얼 타임 안에 그 스트링이 랭귀지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를 오류율 최대 3분의 1까지 허용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랭귀지들의 집합입니다. 그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고. 근데 이게 3분의 1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작기만 한 어떤 상수면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증폭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폭시키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BPP를 여러 번 돌려요. 그러니까 여러 번 돌린 다음에 메이저리티 보트를 하면 되거든요. 다수결 투표를 시키면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류율이 2분의 1보다 낮다면 그 오류율을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시켜서 이제 다수결 해가지고 판단하면 빡 줄어든다는,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든다는 정의의 증명이 이제 밑에 있는 건데,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P와 BPP의 차이는 뭐냐? MP는 딱 하나의 어스틴 경로만 있더라도 이거를 그러니까 마법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데 이제 BPP는 어떤 W가 A라는 랭귀지 안에 있다고 했다면 랜덤리스로 막 선택을 할 때 많은 경우 어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보다 많은 경우 어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은 경우에 리젝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W라는 게 A의 랭귀지에 없다 하면 이 MP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어떤 브랜치도 그 어셉이 될 수 없을 때 이제 리젝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BPP 머신, 이 probabilistic 머신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이제 랜덤리스를 막 했을 때 가끔은 이제 어셉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리젝한다 하면 이제 리젝을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MP와 BPP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QP, 드디어 이제 퀀텀 컴퓨터로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집합인 BQP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보면 네, 질문 아직 없으신 것 같네요. 약간 보통 소프트웨어 스터디랑은 다르게 논문을 읽는 거라기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 아직 핵심 내용이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약간 재밌는 이야기처럼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BQP부터가 약간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데 앞에서 봤던 BPP를 다시 정의해 볼게요. 이게 다시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까는 BPP가 그 코인 플립을 하는 그러한 기계가 있다고 하고 정의를 했잖아요. 이번엔 그게 아니라 이번엔 디터미니스틱 트릭 머신,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컴퓨터 같은 디터미니스틱 트릭 머신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정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아까는 입력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입력이 들어오면 이제 코인 플립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 기계가. 근데 이번엔 기계가 딱 정해져 있고 디터미니스틱하고 입력 자체에 랜덤리스가 들어간 겁니다. 그 랜덤리스가 들어간 입력을 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nput x의 원래 길이가 n만큼이었다면 요 s가 r이라는 건 이제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다항식인데 y는 어떤 n에 대한 폴리노미얼만큼의 길이를 갖는 이 랜덤리스를 추가한 스트링이 들어가가지고 최대 어떤 폴리노미얼한 시간만큼 걸렸을 때 그 결과로
최소 3분의 2의 확률로 이제 만약에 랭귀지 안에 속한다면 이제 y가 accept이 되고 최대 3분의 1의 확률로 랭귀지가 이제 속하지 않다면 최대 3분의 1의 확률로 accept이 된다는 거죠. 네. yes 케이스와 no 케이스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기계에 있었던 랜덤리스를 코인 플립하는 그런 랜덤리스를 이번에 입력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하는 스트링으로 이제 옮긴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BPP는 근본적으로 랜덤리스를 기계와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저희 퀀텀 컴퓨터는 그러니까 양자 회로는 기계 자체가 일단 측정을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랑 랜덤리스를 분리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BPP는 분리를 시킬 수 있지만 BQP는 분리를 못 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맞는 것 같죠. 네. 그게 BPP와 BQP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너무 이제 계산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살짝 넘어가고. 어쨌든 아까 BPP를 봤는데 이제 BPP라는 게 약간의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의미론적인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P랑 MP 이런 것들은 딱 신테틱하게 정의가 되는데 BPP는 좀 시멘틱하게, 그러니까 의미론적으로 좀 정의가 돼요. 솔직히 3분의 2의 확률 이상으로, 그러니까 오류율 최대 3분의 1인 어떠한 기계라는 것을 좀 의미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딱 신테틱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그러니까 그게 좀 중대해요. 그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 좀 크루셜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 중에서 하나를 뭐 좀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프로미스라는 걸 하는데, 어, 이번에는 이제 랭귀지가 원래 accept 되는 거냐, reject 되는 거냐만 있었다면, 이제 accept 되는 거, reject 되는 거, 모르겠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promise BPP라는 거는 약속이 되었다는 건데, 이 모르겠는 거는 이제 인풋으로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invalid거든요, IMV가. 그러니까 이러한 입력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된 인풋들만 받을 거고, 약속된 인풋들만 yes, no만 할 거고, 약속되지 않은 인풋이 막 혹시라도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보시면 accept하거나 reject를 arbitrarily 이제 임의로 막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된 것들만 받고 그걸 이제 yes와 no를 구분하겠다. 이건 앞에 정의와 똑같습니다. 뭐 3분의 2, 3분의 1 이런 것들. 그게 이제 promise BPP입니다. 이게 왜 되냐면 제 BQ 이제 BQP로 넘어갈 텐데 BQP는 전부 다 promise BQP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르게 구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구별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BQP도 정의를 할 텐데 이 invalid 케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promise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입력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해진 입력만 받겠다. 어쨌든 그 전 이제 BQP를 이제 진짜로 정의를 할 건데 어, 오늘 저 혼자 이제 거의 1시간 반 동안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좋네요. 그 BQP라는 게 있는데 어, 그 전에 저는 지금까지 튜링 머신으로 봤죠. 튜링 머신으로 봤는데 튜링 머신으로서 이제 퀀텀 튜링 머신이라는 게 잘 정의가 되어 있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간 혹시라도 틀릴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도이치랑 버른스타인, 바지라니, 그 다음에 베넷 요 박사님들께서 어, 그러니까 또 다른 박사님도 계시겠지만 그 시대쯤에 그러한 박사님들께서 이런 퀀텀 튜링 머신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해놓으셨고 그때 이제 퀀텀 컴플렉스 시오를 조금 많이 발전을 시켜 놓으셨어요. 그때 이제 QTM, 퀀텀 튜링 머신이라는 게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음, 근데 사실 저희 익숙한 건 이 서킷 모델이잖아요. 그 양자 컴퓨터로 뭐 X 게이트가 하고 Y 게이트가 하고 시납 게이트가 하고 이런 게 서킷 모델로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
그 퀀텀 컴퓨터를 다룰 때는 이런 서킷 모델이 튜링 머신 모델보다는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아직 이 분야가 막 딱 뭐다 이렇게 정해진 게 이제 증명된 굉장히 엄밀하지만 용어들이나 어떤 정의가 동치라면 그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저는 서킷 모델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튜링 머신과는 다르게 튜링 머신은 그 테이프 길이가 무한대니까 무한한 길이의 그 스트링을 입력을 받아도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서킷은 아시다시피 인풋 비트 개수가 딱 정해져 있고 아웃풋 비트 개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떠한 서킷이 딱 있다면 즉 사이즈가 픽스드 되어 있습니다. 와이어에 따라서. 그러면 그 입력이 있을 때 그 입력 사이즈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서킷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입력 사이즈에 따라서 계속 서킷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와이어 개수가 늘어나야 되니까. 입력을 받는 와이어 개수가 늘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P Uniform Quantum Circuit Family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A Family of Quantum Circuits QN이라는 게 P Uniform이라고 불리려면 어떤 이제 계산기,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 튜링 머신 M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컴퓨터라고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항 시간 알고리즘이 존재한대요. 어떤 다항 시간 알고리즘이냐면 n이라는 그러한 길이의 문자열이 들어왔을 때 이 양자회로 qn을 클래시컬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큐빗과 두 번째 큐빗에는 씨넛을 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네 번째 큐빗에는 수압 게이트를 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클래시컬 디스크립션 하는 거죠. 몇 번째 게이트에 어떤 걸 가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포리노미얼한 타임 만에 이제 기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P 유니폼 퀀텀 서킷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튜링 머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 사이즈가 되게 자유롭지만 이제 서킷의 인풋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인풋 사이즈에 따른 서킷을 빠르게 생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각 인풋 사이즈에 따라서 그 인풋 사이즈의 포리노미얼 시간만큼만 걸려서도 해당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퀀텀 서킷을 만들 수 있는가가 이제 BQP랑 관련된 거거든요. 어쨌든 그 전에 요 개념 P 유니폼 퀀텀 서킷 패밀리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기 좋으시라고 이거 이제 비록 퀀텀은 아니지만 헬티 체크 서킷을 갖고 왔거든요. 이거 이제 디지털 서킷이고 보시면 A랑 B 이거 XOR이라는 거라서 두 개가 같으면 0이고 두 개가 다르면 1을 내뱉거든요. 그러니까 0 또는 1로 1을 입력을 받고 0 또는 1을 출력을 하는데 그래서 펠티 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입력이 두 개다 하면 XOR 이렇게 하나 박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A, B, C 이렇게 세 개를 입력을 받는다? 그럼 다음과 같이 입력을 짜야 돼요. 그래서 만약 1, 0, 1이다. 그러면 1, 0이니까 1 출력하고 그럼 1과 1이 만나서 0 되고 그러니까 1이 짝수에 있으니까 0을 내뱉는 거죠. 그 다음에 입력이 4개 있으면 다음과 같은 서킷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보시면 입력이 2개일 때는 하나, 입력이 3개일 때는 2개, 입력이 4개일 때는 XOR 3개 하는 식으로 입력 사이즈에 비례해서 이제 서킷 기술하는 게 비례해서 늘어나죠. XOR 개수가. 이것도 P 유니폼 서킷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퀀텀은 아니겠지만요.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 다 이해하셨길 이제 바라고. 그럼 BQP는 뭐냐? 이것도 이제 그 프로미스 이제 인밸리드한 거는 안 받겠다는 거고 이 BQP라고 부르는 게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P 유니폼 퀀텀 서킷 패밀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 입력에 따라서 빠르게 양자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푸는 그 다음에 Q라는 포리노미얼이 존재하는데 이 Q는 안슬라 그러니까 n 플러스 qn만큼의 큐빗인데 안슬라 큐빗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슬라 큐빗도 입력 큐빅 개수의 폴리노미란 개수만큼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안슬라 큐빗은 전부 다 0으로 이제 초기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슬라 큐빗, 그러니까 입력 큐빗들은 A라는 레지스터로 부르고 안슬라 큐빗들은 B라는 레지스터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 QN을 거쳐서 측정을 하는데 어떤 걸 측정하냐면 이 안슬라 큐빗의 가장 첫 번째 큐빗에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하게 되었을 때 어셉을 했다는 거는 이제 1 상태가 측정됐다는 거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 상태가 측정될 확률이 3분의 2 이상이다. 최소 3분의 2 이상이면 이제 yes. 그 다음에 그러니까 1이 측정될 확률이 최대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보다 밑에다 하면 no. 그 다음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invalid한 건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이제 BQP라고 합니다. 이러한 QN, 이러한 P Uniform Quantum Circuit 패밀리를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랭귀지, 그런 문제들을 BQP라고 부릅니다. 이 BQP가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양적 컴퓨터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집합인 거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랭귀지들의 집합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말들을 다 붙여서 써봤고요.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n 큐빗이 있고 안슬라 큐빗이 요거 입력 n 큐빗에 이제 폴리노미얼하게 많은 거에 이제 큐빗이 있고, 그래서 얘를 레지스터 B, 안슬라 레지스터 B, 그다음에 입력을 레지스터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측정하는 거는 이 안슬라 큐빗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거를 해서 만약 0이 측정되면 리젝이고 1이 측정되면 어셉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류율은 최대 3분의 1이고, 뭐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전에. 그 다음에 이 QN이라는 거는 입력 사이즈에 따라서 빠르게 생성이 돼야 되는 P 유니폼 그런 서킷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오류율이 3분의 1 이내인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BQP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BQP 컴플리트라고 하면 이제 BQP 컴플리트 이제 마지막에 다룰 텐데, 그 BQP에 속하면서 모든 BQP 문제들이 해당 그 문제로 polynomially reducible, 그러니까 모든 BQP 문제가 어떠한 특정 문제,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제라고 해볼게요. A라는 문제에 모든 BQP 문제들이 다 바꿀 수 있어요. 그 A라는 문제를 다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그 A마저 BQP에 속한다면 그 A는 BQP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A라는 그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모든 BQP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퀀텀 컴퓨터로. 효율적으로. 즉, BQP 컴플리트라는 문제가 가장 BQP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퀀텀 아이겐밸류 서저리도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HHI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데 HHI 알고리즘 보니까 그 소프트웨어 스터디 일정표 보니까 동원님께서 곧 발표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뭐 동원님께서 주제가 바뀌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쨌든 자세히 다루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자세히 다루려다가 와 이거 어떡하지 뇌절 올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스터디 일정표 보는데 동원님께서 HHL 하신다는 거 보고 약간 안심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핵심 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그 HHL 알고리즘 보다 보면 굉장히 그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될 것 같은데 그 이득을 취하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막 날개 뜯기고 막 팔 뜯기고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HHL 알고리즘으로 이득을 얻으려면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어, 어, 그
A라는 어떤 헐미션 오퍼레이터. 근데 굳이 헐미션이 필요는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헐미션이라고 말했고, 헐미션이 있고 어떤 벡터 B가 있을 때, 그럼 얘는 이제 n by n 행렬이고, 얘는 n by 1 행렬이겠죠? 그랬을 때, 이 함수 F를 씌운 FA와, 그러니까 매트릭스 오퍼레이터인 거죠. 그 오퍼레이터 펑션인 거고, 그 FA 곱하기 이제 B를 한 X 값을 구하는 것을 이제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거의 이제 효율적으로 구하는 알고리즘이 그중에서 특히 이제 요 F가 요거 X분의 1, FX는 X분의 1일 때 이게 요 FA라는 게 A의 역행렬이 되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 물론 A가 헐미션이거나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 존재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요 함수일 때 FA가 A의 역행렬이 됩니다. 즉, 그러면 A, X는 B라는 문제를 A 역행렬을 알게 되면 X는 A 역행렬 마이너스 B잖아요. 역행렬 곱하기 B. 네. 근데 A 역행렬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우리 X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HHL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이거 자세한 건 근데 제 거에서도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 역행렬 연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이용하면. 뭐 이제 몇 가지를 포기해야 되지만 그렇게 역행렬을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BQP 컴플리트 문제입니다. 이제 시간이 11시 7분. 오케이. 원래 스터디 시간이 11시 반까지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는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matrix inversion is a BQP complete problem 인데 그러니까 역행렬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양자 컴퓨터로. 그건 이제 BQP에 해당되고 그게 이제 모든 양자 컴퓨터로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그 매트릭스 인버전으로 치환이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 인버전 프로블럼이 뭔지 좀 더 한 번 더 정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매트릭스 인버전. 이건 뭐냐면 어떤 A라는 그러한 헐미션 매트릭스, 그러니까 large n by large n 헐미션 매트릭스가 있고, 그다음 O1 스파스라는 건 뭐냐면 약간 행렬이 좀 듬성듬성 non-zero term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효율적으로 풀 수 있거든요. 그게 일단 O1 스파스고 인버터블한 헐미션 매트릭스 A. 근데 이게 인버터블 하지 않아도 풀 수 있긴 합니다. 또 펜로스 인버나 이런 것들 사용하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O1 sparse invertible permission matrix A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좀 이제 0들이 거의 다 차 있고 드문드문 논제로 텀이 있는 어떤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 조건은 이게 컨디션 넘버라는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컨디션 넘버가 대충 이렇게 되고 됐을 때 요것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헐미션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헐미션 매트릭스 A의 인버스를 초기 상태에 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건 이제 효율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다는 거는 여기 앞에서 봤었죠. 그 퀀텀 아이겐밸류 서저리 이 부분에서 물론 언급만 하고 넘어갔지만 가능합니다. 이건 효율적으로 풀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풀어서 이러한 양자 상태를 얻었다고 합시다. x 틸다.
그리고 이 x tilda의 첫 번째 큐빗을 측정을 해요. 측정을 했을 때 요거 1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 이상일 경우 이제 yes. 그러니까 3분의 1보다 작으면 no. 다음에 invalid한 경우는 무시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x는 x분의 1, 즉 이런 아이겐밸류 서저인데 그 역행렬을 가하는 a의 역행렬을 가하는 그런 아이겐밸류 서저리 를 통과해서 x라는 게 인풋으로 들어왔고 이게 뭐 안슬러들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x tilda 요걸 만족하는 요 x는 지금 0 전부 다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랬을 때 x tilda 상태를 얻었고 그때 첫 번째 큐빗을 측정해서 0이면 accept, 1이면 reject하고 오류율은 최대 3분의 1이라는 거죠. 요걸 보시면. 그러면 이제 모든 BQP 문제가 매트릭스 인버전으로 치환된다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모든 BQP 문제라고 하면 그 BQP 문제 하나하나를 다 매트릭스 인버전으로 리덕션 시키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BQP 문제를 다 MI로 리덕션 시키는 건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BQP라는 그 개념 자체를 매트릭스 인버전으로 그 치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있는 말은 뭐냐면 그 매트릭스 인버전이 이미 BQP에 속한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BQP 밖에 있진 않아요. BQP 안에 있는 건 알기 때문에 이 BQP 하드니스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BQP가 MI로 그 리듀서블 하냐를 보이겠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BQP 자체의 정의를 한번 봐야 돼요. BQP 자체의 정의가 어떤 이제 V란 유니터리가 있을 때 V1부터 VM까지 총 M개의 유니터리를 쪼갤 수 있어요. 그럼 각각의 이제 요 V들은 어떤 투큐빅 게이트라고 합시다. 이게 어떤 그 상수계의 큐빅 게이트기만 하면 되는데 최대 2큐빅 게이트들로 이렇게 쪼갠다고 합시다. 쪼갠다고 했을 때 어떤 BQP 서킷이 N큐빗이 있을 때 요 최대 개수는 그 쪼갰을 때 나온 개수가 N의 포리노미얼하고 그래야지 이제 P 유니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입력 개수에 따라서 얘를 포리노미얼한 시간 만에 그 퀀텀 서킷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BQP에 대해서 얘기할 때. P 유니폼 퀀텀 서킷 얘기할 때. 근데 요 개수가 이제 포리노미얼 해야지 그걸 이제 클래시컬리 디스크립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고 그다음에 요 n이라는 게 로그 라지 n이라는 건데 라지 n은 그 매트릭스의 크기예요. 그, 그 n 큐빗이 있으면 얘가 2의 n승 바이의 n승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그가 된다. 큐빅 개수는 전체 디멘션의 로그가 된다는 것을 이건 너무 자명하고 이렇게 된 게 BQP죠. 즉 P 유니폼, 그러니까 포리노미얼 한 시간 만에 그 서킷을 만들 수 있고 모든 입력 사이즈에 따라서 포리노미얼 시간 만에 서킷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네. 이게 일단 그렇게 해서 뭐 측정을 해서 오류율이 3분의 1 이내다 하면 그게 BQP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V 연산들 V1부터 VM까지를 통해서 이 U라는 연산을 새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금 요 문제를 이제 매트릭스 인버전 문제로 그 치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U라는 걸로 치환을 시키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 0부터 n-1까지는 V1부터 VM까지를 계속 가해주는 겁니다. M까지 가하다가 이게 일종의 클락이거든요. 가해주다가 M이 된 순간부터는 또 하나씩 없애줘요. 그러니까 V1 원래 V1 가해주고 V2 가해주고 쭉쭉 해서 VM까지 가해줬는데 그럼 V1부터 VM까지 가해준 다음에 다시 T가 M일 때 보면 이게 M이죠. 그걸 대거치한 거니까 VM을 없애고 그 다음 VM-1을 없애고 하나하나씩 없애줍니다. 이것들 식을 쭉 써놨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우셨을 텐데 제가 막판에 좀 바쁘게 PPT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이 의미가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얘는 일종의 클럭이고, 이제 딱딱 지날 때마다 V1, V2, V3, V4 해서 VM까지 가고, M만큼 지난 다음에는 다시 VM 지워버리고, VM-1 지워버리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저희 요거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그 무한 등비급수? 그 개념 이용하면 1-공비분의 첫 번째 항 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identity 마이너스 u 우리가 만든 u의 인버스를 가하면 이렇게 되진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일단 된다고 믿어보면 이게 왜 안 되냐면 얘네들 아이겐밸류가 그 요거에 성립 안 해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지가 않아요. 네. 네. 그렇고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후처리를 해줄 겁니다. 일단은 이걸 믿고 넘어가 보면 그럼 우리가 인버전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매트릭스 인버전을 이제 치환을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버전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고 I-U란 거 인버전을 가해본다고 해보면 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클락이 0일 때는 아무것도 안 됐다가 첫 번째 클락에는 V1을 가해주고 그래서 N번째 클락에는 V1부터 VM까지 쫙 가해주는 거죠. 이제 그 다음 클락 넘어가면 이제 또 VM 지워버리고 VM-1 지워버리고 해서 마지막 V1까지 또 지워버리고 그럼 또 다시 또 하나하나 또 증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되게 간략하게 쓰면 그 U라는 걸 이제 L번 가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L번이 아니라 그 요거 시그마에서 UN 그래서 이런 꼴이 되는 거고 모든 것들의 합이죠. 쫙 이게 사실 무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 보시면 저희 요게 V라고 했죠. V1부터 VM까지 모든 게 다 가해진 게 그 V입니다. 우리가 원래 PQP 서킷에서 말했던 요 V인 거죠. 그럼 V가 제대로 가해진 게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그러면 요 클럭이 스몰 m인 거를 셀렉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큐빗, 요 M, 1, 0 있는 거를 측정을 막 합니다. 측정하다 보면 0부터 M까지니까 M 플러스 총 1개잖아요. M 플러스 1개 중에서 요거가 측정될 확률이 M 플러스 1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원래 이 문제가 그 BQP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M 플러스 1 곱하기 3분의 2 3 곱하기 M 플러스 1분의 2의 확률로 이제 yes 인스턴스를 고르게 되고 그러니까 포스트 셀렉션을 한 거죠. 그래서 대충 M 플러스 1번 중에 한 번은 요게 나오겠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고요. 기대값을 계산하면 그 다음에 no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ccept 될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몇 개 있어요. 문제 몇 개 있냐면 얘가 3분의 2와 3분의 1이 되어야 하는데 요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 둘 다 0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 너무 지엽적이어서 뭐 요 u를 얘를 좀만 손봐주면 되거든요. 조금 손봐주면 되는데 그 해결 가능하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고 두 가지 트릭을 이용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이걸 3분의 2와 3분의 1로 만들 수 있다고 넘어가 주세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게 사실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요 조건 못 만족하기 때문에 이걸 만족시키는 방법이 요거로 하는 겁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n분의 1로 이 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텀을 넣어줌으로써 요 카파 값이 살짝 바뀌게 되는데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이 V라는 것을 가하기 위해서 이 매트릭스 인버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BQP 문제는 매트릭스 인버전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그것도 포리노미얼 타임 안에. 즉, 매트릭스 인버전 문제가 모든 BQP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퀀텀 컴퓨터로 효율적으로 포리노미얼 타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매트릭스 인버전 문제다. 즉 HHL 알고리즘이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HHL 알고리즘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발표가 이제 끝났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음, 그 아까 i-유니터리의 아이젠 밸류가 절대값이 1보다 크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 잠시만요. 여기서, 그, 어, 그, 제가 말을 조금 잘못했던 것 같은데, 요거 요거 보시면, 무한등비급수에서, X가 그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지만 요게 성립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네, 네. 저희가 어떤 이제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L제곱을 하는 게 각각의 아이겐밸류에다가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한 다음에 각각의 아이겐밸류에다가 L제곱을 해주는 꼴인데 어, 이런 꼴로 이제 쓸 수가 있으면 각각의 아이겐밸류들이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유니터리 같은 경우는 모든 아이겐밸류가 크기가 정확하게 1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유닛 모드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성립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치팅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뭔가요? 요건 약간 직관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버전을 써가지고 인버전 트릭을 이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요 우리가 가하고자 하는 게 여기 살짝 숨어서 나온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수정하는 요 텀을 붙여주는 게 맞고 이렇게 텀을 붙여줘도 그 저희가 만족해야 되는 성질들을 다 만족한다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너무 이제 그냥 순수 계산이라서 그거는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약간 이건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어, 아니면은 성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좋겠다. 그러니까 조금 틀리지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아, 해서 쓰신 건가요? 이게 제가 개발한 기법은 아니고 이게 독일의 파더본 대학 그 렉처노트에 있는 건데 그분이 이렇게 써놓으셨다고 이렇게 하면 일단은 치팅이긴 한데 이해는 이해가 된다. 아,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해보자. 나중에 해결하겠다. 이러면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됐습니다. 그거를 참고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는 그 동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좀 질문을 더 해보자면 아까 그 HHL 모델에서 이제 물론 다음에 동원님께서 거의 뭐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긴 하지만 성근님이 봤을 때 그 HHL의 문제점, 한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아, 네, HHL이요? 네 아까 네. 핵심만 이제 요약하셨다고 했는데 음, 이게 저도 HHL 지금 막 보다가 이제, 다행이다. 동원님께서 발표하신다. 이러고 대충 보긴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들로 말씀을 드리면,
어, 이거는 핵심. 그,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음, 일단, 요거는 QP로 해결하고. 그러니까, 어떤 매트릭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오퍼레이터 펑션? 어쨌든, 그 매트릭스의 오퍼레이터 가하는 요 방식이, 이게 유니터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익스포넨셜 위로 올려버리는 기법을 써서 이제 QP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A가 그, 그니까 이게 그거예요. 요걸 보시면 되겠네요. 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요걸 풀고 싶어요. 이걸 풀고 싶은데, 요걸 X라는 근을 딱 더한다고 했을 때, 클래시컬리하게 풀면 무조건 최소 요 라지 n만큼의 시간은 걸리거든요. 이 라지 n이라는 거는 그 매트릭스 라지 n 바이 라지 n이라는 거기 때문에 큐빅 개수로 치면 큐빅 개수를 스몰 n이라고 하면 2의 스몰 n 제곱 바이 2의 스몰 n 제곱 하니까 이게 익스포넨셜리하게 큰 거죠. 큐빅 개수보다. 근데 이걸 이제 클래시컬하게 계산을 하려 그러면 이 x 자체를 다 기술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근을 구하려면. 그럼 최소 라지 n 바이 1, 즉 이 2의 스몰 n 제곱 바이 1. 그러니까 큐빅 개수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는 그 기술하는 것만 해도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최소 이 시간만큼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이 시간만큼 걸리는데 이제 퀀텀으로 풀려면 그러면 이제 요거에 로가리스믹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정보를 앰플리튜드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이제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라지 n만큼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만들면 이제 각각의 모든 라지 n 바이 1, 그러니까 2의 스몰 n 제곱 바이 1 모든 그 텀들 다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퀀텀 컴퓨터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앰플리튜드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걸 측정을 하면 그 각각의 값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각각의 값들 다 알 필요가 없는 문제에 한해서만 이 HHL을 사용하는 거고 그럼에도 이제 유용한 경우에만 그리고 스파르스 해야 돼요. 그 매트릭스 A가 스파르스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최종 시간 복잡도 보통 이것보다 좀 더 간단히 쓰긴 하는데 요게 S가 스파르시티거든요. 이 스파르시티가 하나의 로우에 그 A라는 매트릭스 하나의 로우에 논제로 텀이 몇 개 있냐입니다. 그 논제로 텀이 몇 개 있고 각각의 위치를 정확히 이제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붙는데 만약에 논제로 텀이 하나도 없으면 이게 라지 n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라지 n 바이 라지 n이니까 하나의 로우에는 논제로 값이 하나도 없으면 라지 n이 되버리면 얘가 라지 n 스퀘어 로그 n이 돼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게 돼버리거든요. 다시 라지 n 텀이 붙어버리니까 우리 로가리스믹하고 줄이고 싶은데 그래서 굉장히 스펄스 해야 됩니다. 매트릭스가 굉장히 스펄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약간 어슘들이 그러니까 가정들이 꽤 많이 필요해요. 예전에 성근님 이거 그 HHL 관련해서 퀀텀 레지스터가 오히려 있는 게 퀀텀 큐램이죠, 큐램. 큐램이 있는 게 네, 오히려 이게 안 좋다. 이런 거 한번 논문 리뷰해 주신 적 있지 않나요?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논의가 들어가야 되는 게, 요 TB라는 게, 그 처음에, 요 로드 B, 그러니까 요 B 상태를 로드 시킬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HH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치자 하고 넘어가 버려요. 이 TB는. 음,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로그 N 정도의 시간만큼의 이제 준비할 수 있다 치자 하고 넘어가는데, 어, 그게 과연 될까? 라는 게 이제 큐램에 대한 논의예요. 그러니까 큐램이 존재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큐램을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큐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버켓 브리게이드 방식을 하자, 뭐 어떤 방식을 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큐램을 만들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리고 만약에 큐렘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 클래시컬 알고리즘에도 그런 비슷한 가정을 도입하면, 이제, 퀀텀이랑 클래시컬 알고리즘은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제 잘은 기억 안 나지만 그런 것도 뭐 증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그래서 큐렘이 요 텀을 네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맞냐, 이건 것 같아요. 음, 그게 큐렘 문제예요. 큐렘이 큐트릿으로 구현해야 돼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중구 교수님 그 논문 보면 아, 맞아요. 그게 이제, 그, 바스켓 브리게이드 방식으로 구현을 한 건데, 그, 가장 처음에 나온 그 그림이 큐트릿으로 된 건데, 근데 큐렘이 원론적으로 그거잖아요. 약간, 인덱스들, 이렇게, 아이들이 그 시그마로 주어지면, 얘를, 그 각각의 인덱스에 그 숨겨져 있던, 그 저장되어 있던 그 아이에다가, 제가 컴퓨터를 써서 좀 이상한데, 근데 왼쪽에 cat 0이 있어야 돼요. 아, 왼쪽이요? 네네. 왼쪽에 cat 0 있고 오른쪽에 cat x예요. 아, 네. 제가, 아,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무튼 네, 네. 아마, 요 네, 내용은 다음에 해주시면, 동원님께서 좀 네, 자세하게 다뤄주시지 않을까요? 아마 HHL만 다루시니까 네, 그거를 할 때 아마 퀀텀 레지스터나 큐렘도 다뤄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중요하니까 TV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한 논의니까 이 내용은 네, 동원님께 네. 좀 이제 맡기고 좀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또 저, 질문, 네. 너무 혹시 또 좋죠.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동원님 질문 없으실까요? 정희님이나? 음,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중간중간 들어와서 혹시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주실 수 있어요? 아, 네네. 아까 그 SAT 있잖아요. 저 약간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아, 됐는데 설명은 되게 잘해 주신 것 네. 같은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이게 SAT가 하나만 만족하면 이제 다 MP인 걸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일단 제 질문이. 네, 맞습니다. 그 부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제가, 네. 그 SAT 문제가 뭔지는 이해되셨나요? 네. 한 번만 더 그래서, 얘기해 주실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3 말고 그냥 satisfiability 문제는 만약에 이런 불리한 펑션이 있는데 그 XYZ 뭐 S, U 이런 거였든 전부 다 0 또는 1이 들어가고 그랬을 때 이제 각각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클라우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괄호 안에는 전부 다 오어만 있습니다. 그 바깥에는 and가 있고 근데 뭐 임의의 모든 불리한 펑션은 이러한 방식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이런 클로즈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X, Y, G, S, U에 0과 1을 각각 잘 넣어가지고 얘가 결과가 1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X, Y, G, S, U에 잘 대입한 0과 1의 조합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각의 모든 클로스가 A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1이 되어야 되고 얘도 1이 되어야 되고 여기 있는 것도 1이 되어야 되고 얘도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동시에 1이 되지 않으면 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으면 얘는 non-satisfiable, 절대 1이 될 수 없는 그 불리한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1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1이 되는 인스턴스가 존재하는 불리한 펑션들의 집합을 이제 satisfiability language라고 부릅니다. 어, 근데 이거는 제가 증명 안 했는데 그 콩-레빈 스어림이라고 하는 게 모든 NP 문제들이 이 satisfiability 문제로 리덕션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을 포리노미얼한 시간 만에, 그러니까 당 시간 내에 satisfiability 문제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satisfiable, 이거 이제 콩 레벨 시오렘이란 건데, 이제 만약 이거 증명을 하면 이것만 이제 1시간을 다뤄야 돼서, 그래서 못 보여드렸고, 그랬을 때,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든, NP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포리노미얼하게 satisfiable로 변환이 된다면, 이게 만약에 P에 들어가 있다면, 그리고 NP에 있던 어떤 문제를 포리노미얼한 시간 만에 satisfiability 문제를 바꾸고, satisfiability 문제도 포리노미얼한 시간 만에 풀 수 있으니까, 모든 NP 문제가 P가 돼버린다. 라는 겁니다. 네. 이게 분명 그래서 한국어인데 많이 네. 제 생각엔 여러 번 돌려보면서 좀 저 사유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거는 네, 설명 굉장히 네네. 깔끔하게 잘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요 polynomial time reducibility? 요 부분만, 네, 요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다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은 이제 네. 다음에 이제 쿡 레빈 티오렘을 이제 다음에 또 발표 예정이시니까 뭐 그때 더 아,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실 때 좀 그때 아마 좀 더 구체적인 예시도 나오고 풀이도 나올 것 같은데 어, 그때쯤엔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는 사실은 네. 요 콩 레벨 시오렘은 안 하고 그 퀀텀 버전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퀀텀 약간 버전이 물리랑 있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는 그래요? 로컬 해밀토니안 막 이런 거 나와서 이게 네. 그 클래시컬하게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시어리로 접근하는 거랑 퀀텀 쿡 웨빙 티오렘이 많이 다른가 보죠. 설명 방식이. 어, 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그 매트릭스 인버전이 BQP 컴플리트인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BQP 문제가 매트릭스 인버전으로 변환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처럼 이거 이제 쿵 레빈 시오렘은 그 모든 NP 문제가 satisfiability로 변환될 수 있다 이건데 그 제가 퀀텀 콩 레빈은 모든 이제 QMA라는 문제들이 전부 다 로컬 해밀토니안으로 이제 변환이 될 수 있다 이거기 때문에 좀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음, 약간 네. 완전 계산 이론?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그 오늘 발표해 주신 성근님,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